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연말에 다시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까지 존리 대표처럼 투자하자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았는데,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이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인 종목이 한 4종목 가량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주가 지수가 오름으로써 최근 현황은 마이너스 10% 이상인 종목들이 많이 회복을 하였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그 종목 이나 금액 자체는 상당히 작지만 앞으로 이 계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주식은 SAMT인데요. SAMT는 이렇게 마이너스 18% 이상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라는 종목을 세 종목 샀는데, 이 테스는 최근 반도체 쪽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한번 선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저번 9월 24일 날 찾은 종목 중에서 제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은 초록 색깔로 칠했듯이 총 5개 종목이고요. 방송했던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들, 한국전력이나 KTNG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편입할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을 통해 한번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에서 제공하는 이 조건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 저번 시간에 제가 입력해 놓았던 존리 주식 찾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117개의 종목이 찾아졌는데, 저번 시간만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42개의 종목이 찾아진 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7개까지 종목이 찾아졌는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저희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SK 하이닉스나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117개의 종목을 다 검토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조건식을 좀 더 까다롭게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8% 이상으로 한번 고쳐보고요. 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도 좀 수정을 하고, 이자 보상 배율도 5배 이상, 그리고 부채 비율도 120% 이하, PER도 20으로 바꾸겠습니다. EV/EBITDA도 마찬가지로 20으로 바꾸겠고요. PBR은 2배 이하로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검색을 해보면 74개의 기업이 찾아졌는데, 이 74개의 기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라는 종목이 눈에 띄네요. 오뚜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 형태를 띠고 계속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데, 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달쯤에 91만원을 찍고 나서 무려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오뚜기를 사서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아픔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에 비해서 오뚜기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좀 살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다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21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21선을 완벽하게 이제 뚫고 올라가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오뚜기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나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금도 이렇게 7,500원에서 8,000원 계속 조금씩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뭔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뚜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존리 대표 따라하기에서도 이 오뚜기란 종목을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사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눈에 띄는 게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도 이 오뚜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21선에 걸리면서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오뚜기와 조금 다른 부분은 최근에 이런 고점을 형성했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최근에 고점을 형성한 주식 종목들은 단기간에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탄탄한 구조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정을 하지 않겠지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에 눈에 띄는 게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SK 하이닉스는 워낙 유명한 주식이기 때문에 차트가 어떤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이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올랐듯이 SK 하이닉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반도체의 흐름이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 산타랠리가 계속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다시 수렴을 하고 정배열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살만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이 거래량도 이렇게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반도체 쪽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됩니다.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3월달쯤에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리어트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 5파, 하락 3파. 이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5파, 상승 3파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분석해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의 하락 5파가 형성됐고, 또 하나, 둘, 세 번의 상승 3파가 형성됐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 분석은 껴맞추기 나름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분석을 하기 나름인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가면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해서 만약에 내일부터 이게 꺾기 시작하면은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저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하면서 주가를 예측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벽한 어떤 상승 추세는 아니니까 조금 조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OCI입니다. 네, OCI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봉으로 일단 확인해 보면 2018년에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 근처로 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차트랑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차트 분석은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하나하나의 어떤 특성들이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세를 잘 보고 과거를 되풀이하는지 하지 않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를 과연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OCI는 이런 지지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이 지지선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손절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질 때의 어떤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의 거래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거래량이 떨어질 때 거래량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의 주체자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추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는 계속 나왔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눈에 띕니다. 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돼서 앞에 내용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섬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네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지금 시작하는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박스권 하단에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월봉을 봤을 때는 거의 5년간 형성된 그런 가격 밴드에 계속 걸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일단은 어떤 움직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으로 과연 살만한 회사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2020년에 이렇게 매출이 떨어진 후 2021년에 살짝 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재무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당금도 계속 조금씩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쪽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타임 같은 여성 의류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동 주식이 54% 정도이고, 결국에는 현대홈쇼핑의 어떤 관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홈쇼핑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섬이라는 이런 회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PER 자체도 네, 8.6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이 회사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팜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네오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도 최근에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어떤 매수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6월 달에 39,000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근래에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게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8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후 계속 이 매출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어떤 성장 동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당기순이익이나 뭐 ROE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이 ROE도 높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주당 배당금이 높아졌다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 PER이 뭐 12, 11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PER이 11 정도 되고, 결국에는 이 네오팜도 조금은 모아가 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PER도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아토피 전문 어떤 화장품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일이 없는 한 계속 매출은 꾸준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같은 데서도 매출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에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오팜도 모아가는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인바디도 있고 지금 쿠쿠 홀딩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서울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약간 저점을 형성한 후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월봉을 봤을 때도 2017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재무적으로 괜찮은지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반도체의 재무 구조를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1년에 조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ROE를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았다가 2021년에 조금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부채 비율은 적당한 상황입니다. 배당금은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예상 배당금은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배당금을 좀 줄이는 회사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어떤 환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주가 관리를 잘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뉴스가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런 뉴스는 네,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첨단 기업으로 이런 LED 부분이 앞으로 계속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또 뭐 TV 같은 데도 LED가 네, 또 쓰일 수 있으니까 미래의 어떤 기술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서울 반도체도 존리 대표처럼 투자하게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계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또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오늘은 이 정도, 네 종목 정도로 네, 선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